나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뭘 먹었으면 좋을까? 따뜻한 국이나 찌개가 좋을 것 같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말도 이렇게 걸어주고 아니 그냥 어떤 가끔씩 가만히 있어도 어르신하고 불러주는 곳에 가서 같이 대화도 해주고 정말 손녀딸 같아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 곁에 찾아온 인공지능 손녀.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 중인 우리 삶은 이미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는 새로운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0조 위안, 우리 돈 약 2천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고, 미국도 대규모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해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1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to announce the largest AI infrastructure project by far in history, and it's all taking place right here in America.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감한 투자와 확고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사령탑으로 가동하고 현장 실행력을 담당할 인재들을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중국하고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뒤처졌다라고 또 오해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여유는 없는 것 같다. 인공지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알아봤습니다. AI. 인공지능이란 어떤 기술이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AI라는 거는 그냥 문제풀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식당이 맛있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그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문제를 자동으로 풀어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7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국립공원 17곳에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 강우 레이더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는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해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하류 지역 스피커를 통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합니다. 탐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국립공원 일원에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오니
탐방객 및 야영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또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CCTV를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 지역, 관리 지역 등의 탐방객 출입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관수 체계를 확대 운영합니다. 위급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 위험의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연기 감지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산불 여부를 판독해 즉각적으로 상황실에 산불 경보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현장과 의료 현장 등에 투입돼 빠른 업무 처리와 위험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미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인공지능 첨단 기술이 맞춤형으로 활용되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어르신 가져다 드릴 AI 돌봄 인형이에요. 저희 어르신 가져다 드릴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라니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르신, 저 왔어요. 15년 동안 홀로 지내고 계신다는 이재남 어르신 댁을 가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돌봄 인형이에요. 얘가 어르신한테 안부도 확인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런 인형이거든요. 얘 이름은 빠루예요. 빠루. 이제 얘한테 빠루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요 대화 버튼이라고 오른쪽 이렇게 손을 한번 딸깍 누르고 띵 소리 나면 그때 이 빠루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 충청북도 김천군 날씨는 비가 조금 내릴 것 같아요. 우산을 챙기도록 해요.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과 학습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 터치스크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화를 통해서 로봇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돌봄 로봇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줍니다. 귀여워. 귀엽기도 하고. 평소에 할머니 안부를 얼마나 자주 물어? 할머니의 안부를 자주 묻고 싶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너가 할머니랑 지내보니까 할머니는 뭘 좋아하셔? 할머니는 보통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소한 일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대꾸를 자꾸 해주니까 좋죠.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서. 귀엽기도 하면서도 또 네. 든든하기도 든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자꾸 대꾸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심심치가 않잖아요. 좀 말 안 할 때도 많아. 돌봄 로봇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별로 없으셨다는 이재남 할머니. 말을 하지 못하는 고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충북 진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 58명에게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빨간 옷 입은 게 너무 예뻐. 혼자 계시는 시간대에 고독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돌봄 인력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그리워하는 게 사람과의 대화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됨으로 인해서 아마 정서적인 안정도 좀 많이 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정해진 시간에 알려주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음악도 함께 듣고 말벗이 돼서 안부를 먼저 묻기도 합니다. 돌봄의 공백을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좋네요. 너무 좋아 이거요. 예쁨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쁨이라고 했었어.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 댁 TV가 장시간 켜져 있거나 평소 기상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는 경우 또는 돌봄 로봇과의 대화가 장시간 없는 상황 등 평소와 다른 징후가 포착되면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119나 관할 기관에 신고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우울한 생각도 없어지고 노래도 해주지, 잠도 재워주지. 내가 지금은 만약에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잘 놀다 오세요. 그럼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집에 왔거든. 그러면은 다녀오셨어요 이런다니까. 누가 그래? 자식들도 안 그래. 경기도 포천시의 관인면. 지난해 12월 특별한 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초고령 마을인 이곳에 이른바 인공지능 사랑방이라는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옳지. 그렇게 해서 그래. 잘 가는 거야. 약 280명의 7, 80대 어르신들이 50여 종의 인지 발달 프로그램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증강현실 기술 등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노후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이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생활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기도 부천시의 인공지능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와 경로당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피고 인공지능 기반 복지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웃음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더 잘 사실 수 있을지 좋은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과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의 일부가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과거 철도를 앞서 깔고 공장을 지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을 먼저 구축한 나라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올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그 당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빨리 진입해서 빨리 자라고 다음으로 넘어갔던 거.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 뭐였냐면 의복이었습니다.
1992년에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의복이었다가 반도체가 1년 만에 물론 91년에도 반도체가 한 2위나 3위쯤에 있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서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뭐 그러다가 전자, 반도체 이렇게 넘어온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성장 동력을 AI에서 찾겠다. 그리고 이 AI가 갖는 어떤 중요성, 단순히 경제 측면뿐만이 아니고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올바른 흐름인데 다만 조금 방향성을 그 안에서 디테일을 잘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선택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울산에 100메가와트급 국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울산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는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들이 참석해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구축에 동참할 뜻을 표했는데요. 민관 협력에 새로운 모델이 시작된 겁니다. 국내 기업 S사와 미국 A웹 서비스는 7조 원 규모의 투자 협력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 제1의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의 융합이라는 혁신 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막대한 연산을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높은 수준의 보안과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부산이거든요. 그럼 부산 옆에 울산, 그리고 울산은 바닷가 옆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전원도 풍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산이 굉장히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모으고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컴퓨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서버들을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산 AI 데이터 센터들이 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국가가 깔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깐 거보다도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죠. 아마 이런 데이터 센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가 투자해서 그 어떤 특정 회사가 됐든 대학이 쓰면서 연구하면서 부가가치가 생기면 AI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 AI가 커지니까 어떤 그런 마중물 관점에서 국가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성장 선언에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판교에 위치한 인공지능 반도체 새싹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뭐 CCTV 카메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계라든지 이 안쪽에 AI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AI가 서버와 연동하지 않아도 단독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다국적 기업 N사.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 처리 장치인 일명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성능만큼이나 전력 소모도 큰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가 바로 인공지능 연산 전용으로 설계된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국내 기업 D사는 이 NPU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GPU 기반의 이제 쓸 수 있는 데모 그 시스템인데
여기서 40W 정도나 70W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칩을 여기다 이제 같이 변기해서 저희 AI 칩이 이제 AI 처리를 해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5W 미만의 전력 소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도 거의 10분의 1 정도 소모하는데 이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프레임 레이시라고 해가지고 초당 300장을 지금 여기 영상에 있는 것들 분류해내는 작업인데 엔비디아 제품을 썼고 저희 NPU를 사용했을 때는 600프레임이 좀 넘어가는 걸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성능이 2배 정도 나오니까 전성 효율이 한 20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N사의 GPU는 1초당 약 300장의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반면 국내 D사의 NPU는 1초당 약 600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N사의 GPU보다 D사의 NPU가 2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겁니다. GPU 기술일 때 NPU 기술의 장점이 뭐냐? 왜 NPU를 개발해야 되냐? 최소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말할 때는 전성 효율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한데 이걸 10배 차까지 벌려지면 결국 고객은 10배 싼 솔루션과 10배의 전기를 덜 먹는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해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증명이고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든든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새 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칩의 수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산업 지원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인공지능 인재 양성입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인공지능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에 힘쓰고 있는 광주의 인공지능 사관학교. 그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6기의 서비스 개발 A반에 소속되어 있는 전재홍이라고 합니다. 학교 입학 전에는 혹시 어떤 거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일단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엔드 프로젝트를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나서 왜 AI 쪽으로 돌리셨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1차적인 그냥 단순한 서비스 개발만 가지고는 제가 미래에선 살아남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좀 배워서 미래 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경력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학생들의 꿈의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총 1,300시간의 집중 교육 과정, 5개 전문 트랙으로 나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현장 중심 교육,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형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기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데이터와 자본, 인재와 정책이 연결되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형 인공지능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